중국 난닝에 갔던 스즈키라는 혼병 하사관이 매일같이 위안소를 순회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그런데 그 스즈키 혼병이 거기에 경연자 황이라는 그 전용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 씨가 말했다는 거죠. 조선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죠. 차 씨는 지주의 아들이다. 그런데 데려온 그 여기에 있는 15명 정도의 여성들은 소작인 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했을 때는 큰애 시탄 종업원이라는 내용이었다. 그 약속으로 왔다. 그런데 여기에 왔더니 이렇게 매춘을 강요 당했다. 어린 나를 오빠라고 계속 달아오는 그 딸들에게 정말 미안해서 죽을 지경이다. 이것을 혼병 하사관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혼병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다 시정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하나도. 그 환 씨는 근속의 신문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 큰애 범죄가 되는 거죠. 그 환 씨는요, 그게 너무 분했던 거죠. 45년 일본에 패종한 이후에 환 씨는 윗사람을 살해합니다. 이러한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그러한 내용을 혼병 하사관이었던 스즈키 씨가 돌아와서 책에 써요. 그만큼 취업 사기죠. 그리고 거기 위안소까지 가면 이제 신체 자유는 없습니다. 다르치로 하면 잘못하면 살해당하니까요. 이러한 이야기는 특히 만주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만주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그 손자에게 증언한 내용을 손자가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지금도 일본말로 다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사람도 역시 그 혼병 전도의 그 위치에 있었던 그 할아버지인데요. 손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주의 관동군은 업자들을 쓰지 않았다. 관동군 안에 조선 여성들을 사냥해 오는 부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자가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냐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조선 사람들 다 노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전쟁에 그렇게 하여서 공헌시킨다. 그 정도로 생각했다. 탄시로서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조선의 여자애가 울고 있다. 내가 만났다. 그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왜 울고 있냐? 완전히 속아서 여기에 연연되었다. 그래서 계속 울고 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여자애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위안부 생활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살해당하는 거 알고 있지? 죽임을 당하는 거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태연하게도 그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할아버지의 증언이라고 일본에서 하나의 증언의 인터넷 사이트가 돼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취업 사기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해군 병원에 어떤 일을 하러 간다. 레스토랑에 요급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매춘을 강요당하고 이제 일본군의 감시 하에서 도망가면 죽임을 당하니까 이제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유괴라는 것입니다. 취업 사기, 마지막은 유괴라는 것은 달콤한 말로 속여서 그리고 마지막은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유괴라고 하죠. 특히 조선인 그리고 일본인에 대해서는 유괴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것으로 여러 가지 증언, 문서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속으로 모집되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위안부였다라고 세 번째 이야기한 문옥주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근속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위안부 분들을 근속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군 관계자라는 신분으로 자유롭게 한반도 그리고 일본에서 해외로 보낸 거죠. 그 군 관계자라는 것을 근속으로 아마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 근로 본사대로 모집하면서 중간에서 위안부로 만드는 사례가 있었고요. 기타 고급 장교의 가정부가 된다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계약서도 아무것도 없이 특히 조선 사람의 경우는 계약서 자체 필요 없으니까요. 말로 하여서 데려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가부르금 같은 거 줬어요. 300엔에서 1000엔 정도까지 당시의 돈으로 1000엔이라고 하면 현재 돈으로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의 돈을 주고 이제 데려갑니다. 데려갈 때도 그것을 부모한테 돈을 줘도요. 부모는 매춘부가 된다라는 것을 몰랐죠. 왜냐하면 달콤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괴의 구체적인 사례인데 역시 살아서 돌아온 군의관이 위안소에서 선병 검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돌아와서 쓴 내용입니다. 이거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지니까요. 이게 일본에서 온 어떤 여성이 선병 검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계속 거부를 했대요. 나는 이런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냥 군인을 위로한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왔다. 그것은 어떤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생각해서 왔는데 이상한 것을 요구한다. 나는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업자가 그 여성을 다시 데려갔어요. 그 다음 날 나옵니다. 얼굴이 굉장히 부어 있다고 해요. 많이 맞았구나. 이러한 내용.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선병 검사를 받고 위안부가 돼버렸는데 그 군의관이 그 다음 날 그 여성이 바로 그 병원, 조그만 병원이잖아요. 그 옆에 위안소가 있었대요. 그 위안소의 잔문에서 얼굴을 내밀고 계속 토하고 있었다. 토하고 울고 토하면서 울고 그렇게 하여서 그 여성이 그렇게 위안부 매춘을 강요당한 것을 적나라하게 자신의 쓰기에 살아 돌아와서 섰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나 군의관이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내용이 있으면 시정해야 되는데 결국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책 속에서 가끔 위안부 여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의의 결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간지에 동원한 사례도 많습니다. 면장이 큰애 명령을 전달했다. 우리 마을에서는 5명 여자를 내야 된다. 이거는 근로 본사대라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서 위안부가 된 사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B는요, 마을 지도자에게 간제 동원을 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중국입니다. 주로 조선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사례는 없었죠. 왜냐하면 그래도 법치 국가였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군이 침공하여서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령지에 중국인 지도자를 일본군이 불러가지고 요송으로 데려와 라는 것을 많이 한 것입니다. 한국의 위안부 문제하고 중국의 위안부 문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나 일본의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한국의 위안부 문제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군의 아주 악독한 그러한 행위를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가로 침입합니다. 이거 중국이에요. 일본이 점령한 그 중국인 마을을 샅샅 뒤지면서 민가로 계속 침입하면서 무엇을 했냐? 젊은 여성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젊은 여성이 있으면 데려간 거죠. 위안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점령한 중국의 마을에서는 다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사라지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어딘가에. 일본군이 데려간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그 마을 지도자의 연행을 명령한 구체적 사례. 이것도 역시 그 어떤 군의관이 쓰기에 남긴 내용입니다. 아까 같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의 어떤 마을을 일본군이 점령합니다. 마을 지도자를 부르고 여성을 데려오는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 젊은 여성 데려와라. 젊은 여성들이 몇 명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병 검사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손병 검사를 할 때 여성들이 계속 으르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의관도 나도 으르고 싶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인권 유린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역시 이 군의관도 아까 군의관하고 좀 다른 내 이야기인데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못됐죠. 뭔가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목숨이 더 위태로워지니까요. 이것은 아까 그 미즈키 시게루라는 만화가가 있었죠. 그 만화가가 중국에서의 상황을 또 만화에 그렸습니다. 그 민가에 일본군이 침입하였어요. 계속 젊은 여자 오냐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모습입니다. 나이 많은 중국인 부부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집 안을 다 뒤져라 라고 해서 들어간 병사들이 집 안을 다 찾기 시작하죠. 어떤 병사가 마지막에 총을 쏴요. 어떤 그 산자의 총이 면치운되었는데요. 그 산자가 약간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열어봐 라고 해서 열어봤더니 젊은 딸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딸을 일본군은 데려갑니다. 이런 게 중국에서는 매일같이 일어난 상황이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데려가지 말아달라. 나이 많은 부부가
어떤 것도 하겠습니다. 우리 따르마는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를 데리고 복갱하고 젊은 여성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이게 미즈키 시게루가 역시 양심적인 일본 만화가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미즈키 시게루가 유명한 것은 그 요괴 만화를 그렸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고요.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주된 어떤 만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미즈키 시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만화도 많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즈키 시게르는 반전주의자라든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대단히 양심적인 사람이었고 위안부였던 분들에게는 배상이 절대 필요하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여성들을 데려가는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었어요. 포로들을 간제 연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동남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일본이 점령했습니다. 거기는 네덜란드가 원래 지배하고 있었죠. 네덜란드군을 다 쫓아내고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했죠. 그런데 네덜란드 여성들이 포로로 많이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네덜란드 여성들을 총 62명을 간제 연행했습니다. 백인들을 간제 연행으로 위안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일본하고 네덜란드 사이에서 지금도 완전히 풀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네덜란드 극우왕, 거기는 아직 완제니까요, 완정을 하고 있으니까 네덜란드 극우왕이 일본에 가서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그때는 아키히토 일왕 이 조정한 자리에서 극우왕이 이야기를 했죠. 과거에 이러한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부로 일본군이 만든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네덜란드에서는 62명의 백인 여성들을, 네덜란드 여성들을 간제 연행, 그냥 그러니까 지업 사기 그거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수용소에 있는 여성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간제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일본하고 네덜란드 사이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주모자는 미급, 시급 군사재판, 이것은 그 현지에서 일본 패전 후에는 재판이 이루어졌죠. A급 전범재판만 일본 도쿄에서 있었고요. B급, C급은 다 각지에서 세계 거기에서 군사재판이 일어났고 이 네덜란드 여성 62명을 간제 연행한 주모자들은 사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아의 모아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일본군이 그 모아섬을 점령하여서 이제 그 아래에 있는 호주에 침공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모아섬에서 조항한 원주민을 다 살해하고 그들의 딸들을 위안부로 만들었습니다. 5명이었지만요. 아주 큰 섬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주모자들도 역시 45년 이후에 미급, C급 군사재판에서 사형이 됐죠. 이런 것은 다 사형이 된 경위, 이유, 그런 것들이 문서로 국제적인 공식 문서로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거는 그 위안부의 나이를 좀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일본은 말했습니다. 21세 이상의 여성들을 데려간다. 이게 냄손 돈첩이었는데, 그러나 남아있는 이게 손병검사의 그 결과인데요. 필리핀의 일로일로 위안소에서 손병검사를 했는데요. 여성들의 나이가 다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가장 어린 나이는 16살입니다. 그런데 탄시 일본은 현재 한국하고 똑같이 세는 나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잖아요. 45년까지 일본도 한국하고 똑같았습니다. 지금은 만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16살이라는 것은요, 만으로는 14살이나 15살을 듣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17살, 18살 다 21세 이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냄손 톤첩이라는 것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 다음 문서도 같은 그 일로일로 그 위안소 필리핀에 거기에 제2 위안소인데요. 여기서 가장 어린 나이는 두 번째 있죠. 15살입니다. 이것은 만으로는 13살에서 14살. 굉장히 어린 여성들도 위안부로 만든 그러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요, 14살 때에 연행되었다라는 증언이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21세 이상이라는 것은 처음 일본에만 적용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곤짠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한국의 신친일파 그리고 일본의 극우 세력이죠. 곤짠이었기 때문에 다 국가가 인정한 위안부는 매춘부다. 그냥 돈도 잘 받았고, 그리고 계약서대로 이 사람들은 2년, 3년 계약이 끝나면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곤짠하고 똑같았다. 일본 내 그리고 조선 내에 있었던 곤짠제가 그냥 그 위안부 제도가 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을까요? 특히 그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곤짠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사람은 그 왼쪽에 하타 이쿠히코, 일본의 학자죠. 이분은 뭐 나이가 많아요. 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이쪽입니다. 니시오카 츠토무. 한국의 신친일파들의 뭐라 할까, 산사격이에요. 윗사람 격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 그대로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신문지는 이 사람의 논설이라든가 이 사람의 렘지오에 대한 반대문이라든가 다 싣고 있어요. 여기 그 산사, 영어로 말하면 보스, 이게 니시오카 츠토무. 그리고 위안부는 곤짱이다 라고 또 대중적으로 한국 안에서 그 외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용훈 전 서울대 교수입니다. 이게 반일 전적주의 안의 내용, 바로 위안부는 그냥 손노예가 아니다, 곤짱이다 그냥. 이게 한국에서 되게 유명해졌죠. 그러나 이러한 위안부는 곤짱이다라는 이야기는요, 새로운 이야기예요, 사실. 원래는 손노예 소리 세계의 학자들의 전통적인 위안부에 대한 견해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고노 담화하고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때 나온 내용이 이제 요새 더 바로바로 해줬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요. 이것은 약간 논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본의 그리고 조선의 콘짠제하고 위안부 제도의 차이는 뭐냐? 그 차이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거는 콘짠제라는 것은 일본하고 조선에서 통일된 법이 있었어요. 규칙이 있었습니다. 법이 있었어요. 일본 본토에서는 1900년에 그 법이 시행되었고요. 그러니까 콘짠이라는 것이 여성들이 콘짠이라고 하여서 자신들이 매춘부로 영업할 수 있게 법적으로 다 인정해준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손노예가 되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콘짠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에 유입되죠. 1916년 조선 내에서 콘짠제에 관한 법률이 일본의 법을 상당 부분 도입해서 만들어집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요. 이것도 역시 한국 내 한반도 안에의 매춘 제도를 조선 총독부가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이야기했지만 콘짠제의 목적은 여성들의 권리 보호였어요. 잘못하면 평생 손노예가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일본군이 아니더라도. 네. 그리고 또 사창이라고 했어요. 등록을 하지 않는 그냥 자유롭게 매춘을 하는 여성들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여성들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병을 만연시킨다라고 하여서 사창들을 모두 등록하여서 이게 경찰서에 등록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국가가 인정한 매춘부로 하기 위해서 콘짠제를 시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성들은 빠짐없이 계약을 맺어야 해요. 그 계약이 창기 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창기가 매춘부라는 뜻이었어요. 이거 지금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도 창기, 쇼기라고 그래요. 일본말로. 몰라요. 쇼기라고 해서 뭔지. 아무튼 간에 그때 업자들하고 콘짠이 되는 여성들은 매춘부 계약, 그거는 창기 계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 계약서 범위 내에서 여성들은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램지오가 위안부도 이러한 계약을 맺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문을 쓴 건데 그거 천만에 잘못된 내용이었어요. 물론 그 콘짠제도 문제가 좀 있기는 했어요. 그래도 일단 전식 계약서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위안부 동원이 시작되었죠. 아까 조금 이야기한 냄손 톤첩 이것을 특히 일본의 으파나 한국의 신친일파들이 이것이야말로 콘짠제하고 똑같은 위안부 제도의 법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인데 이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 본토에만 적용되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비밀 내용이었습니다. 공개된 내용이 아닙니다. 콘짠 제도라는 것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다 공개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안부는 다 급비리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 제도였던 위안부 제도라는 것은 콘짠제로 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위안부 관리에 대한 규정 같은 것은 각 부대에
문서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대가 위안소 그 운영 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름이 다 다른데요. 각 부대마다 그 부대의 문서 속에 이것도 공개된 문서가 아닙니다. 부대 내에서만의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으로서 통일된 내용, 그리고 일본 정부가 완전히 공표한 내용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 비밀스러운 제도였다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위안부 제도의 그 목표는 비밀의 유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조선이나 일본의 공산제의 목표는 여성들의 보호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목표는 여성들의 보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목표는 장병들에 대한 위안의 제공입니다. 어떻게 하면 군인들을 위안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만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희생시켜도 된다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목표로 하는 부분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부분에서도요. 위안부 제도가 공산제였다라고 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병 검사를 한 거 아니냐. 그것으로 갖다가 공산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여성 보호가 있었는가 이것이기 때문에. 자, 계약서는 있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일본인 위안부의 경우는 그 잡부 계약서라는 게 양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잡부로 데려가는 거죠. 그런데 원래 매춘부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일본 내에서는 장기 계약을 맺어야 했어요. 장기 계약하고 잡부 계약은 전혀 다른 계약이었어요. 일본 안에서도. 그러니까 잡부는 기본적으로 접대부입니다. 술을 대접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여성들은 자유의사로 손님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창기는 아닙니다. 창기는 처음부터 목적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이 전혀 달랐거든요. 일본에서. 장기 계약하고 이거 장기 계약으로 맺으면 곤짱이에요. 곤짱 일본에서. 그러나 잡부 계약을 맺으면 그건 아닙니다. 장기가 아닙니다. 매춘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여러 문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위안부로 데려갈 여성들을 그렇게 잡부 계약으로 데려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또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위안소에서 술 대접도 시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잡부로 데려갔으니까. 그건 일본인 여성의 경우만이에요. 한국인 여성은 아니거든요. 한국인 여성은 계약서 자체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일본인 여성을 잡부로 데려갔는데 위안소라는 데는 술, 음식물, 섭취 금지였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잡부 계약으로 갔는데 술 판매 금지, 술 대접 금지가 위안소예요. 그런데 창기, 매춘부로서 해야 된다. 이거 완전히 속여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원래 매춘부였던 사람은 이것은 결국은 내가 잡부라고 해도 매춘을 하는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지만 아닌 보통 여성들 그냥 속아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 요손들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생겨요. 자, 이게 실제로 남아있는 양식이에요. 일본 요손들에게 업자들이 보여준 잡부 계약서입니다. 다 잡부 가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요금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돈은 10%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손들의 생활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나가사와 케니치라는 군의관이에요. 이 사람이 한코의안서, 의한에 있는 한코의에서 군의관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초선이 업자 중에는 심한 사례도 있었다. 준비고 뭐고 서류 같은 것은 일처리 없이, 그러니까 어떤 서류도 없이 데려간 거예요. 이것은 도한 증명서 같은 것도 사실 없었어요. 초선인에 대해서는요, 업자만 증명하여서 업자가 스무면 데려간다, 그러면 데려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류도 요손들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업자들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인 요손하고 또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조선인 요손들에게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글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을 했거든요. 그리고 빈농의 딸들을 인신매매하듯이 사들여서, 이거는 가불금을 부모에게 주거나 본인에게 주거나 했기 때문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리고 노예처럼 일회용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손노예다라는 것을 군의관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죽을 때까지 자유를 얻을 가망이 없지만, 그런 식으로 중간에서 나가거나 그런 게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게 손노예가 되었다. 군의관이 말하는 내용이니까. 여자들의 자신도 그런 처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 같았다. 이거는 이 군의관이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낌을 이야기한 것 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증언에서는 일본말을 할 수 있는 요손들을 호소를 했죠. 이런 부분을 이 사람은 쓰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 후지사와 군의관은, 이거는 선배 군의관입니다. 이 사람의 업자가 여자에게 지불한 돈에 잡비를 더해 자연증을 만들게 하여서 여자들이 일만 하면 빚을 모두 갚아 자유로운 신세가 되도록 했다. 마치 군의관이 정의를 한 것처럼 썼어요. 그런데 잘 보면요, 자연증을 또 만들어줬대요. 이거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원래 계약서를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거 절대 안 했어요. 자연주의면 너는 돈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갚아라, 이거잖아요. 근데 일만 하면 자유로운 신세가 되도록, 그러니까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위안부 너 해라, 이 이야기였습니다. 원래는 이럴 경우는 통역관을 사이에 두었어요. 어떻게 여성들이 여기에 왔는가라는 것을 다 하나하나 면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거 다 생략했습니다. 단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조선 사람들이 많았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 많이 연구했으니까요. 박사 시절에. 45년 시점에서 남자 여자 합해서 20% 정도가 일본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거는 남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92%까지 일본 히라가나, 한글 전혀 쓰지도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아주 비참한 상황이 당시 있었죠. 그것을 일본군이 10분 이용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들도 데려갈 수 있게 만든 서류입니다. 20살, 21세 이하도 자유롭게 데려갈 수 있게. 그때도 업자만 인정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업자가 문제없는 사람이다. 그거는 흔히 증명한 업자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청소년들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미성년자를 데려갈 수 있게 만든 그러한 서류이고요. 그리고 육군 관계자로 여성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당신이 어떻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갑니까? 이거 그냥 묻지 않고 다 일본군하고 뭐 한다. 그러면 일본군 관계자 신분 치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게 해서 데려갔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아사히신문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오보가 있었다라고 하여서 사과를 합니다. 이것으로 아사히신문의 권위가 실추되어 가지고 일본 안에서 위안부 문제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 그게 거짓말이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늘어났습니다. 이거 2014년이었고요. 그래서 2014년 6월 아베 정권은 고노 담화 처음 나왔죠. 고노 담화를 사문서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거. 자, 한국의 상황이 바로 그 청의원, 촌대협의 문제가 커졌죠. 특히 지금 그 국회의원이 된 그 윤미향 씨의 비리 혐의. 지금은 아직 그 진짜 혐의가 있는지는 조사 중인데요. 이것으로도 총의원이나 촌대협, 그 계속 위안부 문제를 책임지고 왔던 단체의 권위가 실추된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반일 전적주의 같은 것이 지르반돼 가지고 위안부는 그냥 권장이다, 선노예는 아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쫙 그 한국 안에서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국제사회에서는요, 특히 유엔에서는 1996년에 그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위안부는 선노예다라는 보고를 했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수용해가지고 현재까지도 위안부는 선노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은 완전히 부정하고 싶은 거죠. 특히 미국은 마이크 혼다 위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미국 안에 법으로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죄하고 배상으로 촉구한다, 이러한 내용의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나 미국에 있어서 바로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전쟁터에서의 선노의 문제, 이거는 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 내부에서 먼저 어느 정도 일본 극우는요 성공을 시켰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 마지막은 미국이나 유엔이다, 이런 목표를 극우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램지오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최고의 권위가 있는 하버드대라는 이름을 갖고 위안부 문제를 이게 권장이었다, 선노예가 절대 아니었다, 이런 논문을 내고 그것을 일반화 시키려고, 이 논문을 앞으로 계속 일본 극우는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막기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자료와 논리, 탐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철저한 연구, 자료에 입각한 철저한 연구로 이제 이러한 움직임을 막아야 하고요. 그리고 연구자들만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중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일본 특히 극우의 목적, 이것을 좌절을 시켜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